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간공학기사 기출문제 2022년 1회 세 번째 과목이다. 그죠?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를 보면 리더십은 교육훈련에 의해서 향상되므로 좋은 리더는 육성될 수 있다. 즉 교육에 의해서 리더라는 사람들은 육성할 수 있다, 키워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정하는 리더십 이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행동접근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즉 뭐냐면 행동접근법이라는 거는 효과적인 지도자하고 리더가 있겠죠. 그리고 비효과적인 지도자들의 행동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지도자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그 행동을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리더를 양성하는 거고, 우리가 특성접근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특성, 리더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박력도 있고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특성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타고나더라. 리더라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행동이론은 그런 행동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면 하우스에 경로 목표 이론이 있다. 그죠? 목표 이론 중 리더 행동에 따른 4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방임적 리더, 지시적 리더, 그리고 후원적 리더, 참여적 리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가 있는 거죠? 방임적 리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고, 그러면 4가지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성취지향적 리더죠. 성취지향적 리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특성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시적 리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일일이 지시를 해주는 거죠.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해주는 그런 리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후원적 리더라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후원해 주는 거니까 어떤 부하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그죠? 복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려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가 후원적 리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여적 리더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참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하들의 의견이라든가 의견을 듣고 뭐 우리가 한다든가, 혹은 뭐 우리가 부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요걸 참여적 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번을 한번 봅니다. 43번에 보면 부주의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 중 정신적 측면이다. 그죠? 정신적 측면의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의식 제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거 맞죠? 그리고 의욕도 어떻게 보면 높이는 거니까 이거는 정신적 측면. 그리고 뭐 주의력, 집중훈련, 그죠? 주의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신적인 측면일 거고, 이 작업 조건을 개선하는 거는 정신적인 부분은 아니죠. 요거는 작업적 측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정신적 측면하고 관련된 없는 거는 우리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4번을 한번 봅니다. 44번에 보면 집단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며 공격적입니다. 또 공격적이에요. 특성을 갖고 있는 행동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공격적인 특성, 이걸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거는 폭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폭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뭐가 있는 거죠? 패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통제다. 그죠? 통제고, 나머지는
우리가 군중이라든지 패닉 또 모브라든지 이거는 비통제적 집단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통제적 집단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을 한번 봅니다. 45번을 보게 되면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의한 결함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조물 책임법은 우리가 PL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PL. 결함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면 제조상의 결함이 있고 그리고 설계상의 결함이 있고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기능상의 결함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46번을 한번 봅니다. 46번을 보면 인간 오류에 관한 일반 설계 기법 중 오류를 범할 수 없도록 알죠? 없도록 하는 겁니다. 없도록 사물을 설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없도록 하는 거니까 근원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류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설계 방법을 우리가 익스큐전 요걸 가지고 우리가 베타 설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베타 설계.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번을 한번 봅니다. 46번에 보면 집단을 공식 집단이 있고 공식 집단 그리고 비공식 집단이 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할 때 비공식 집단의 특성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공식 집단 회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가면 회사에 가면 제일 위에 누가 있는 거죠? 뭐 회장님이 됐던 사장님이 됐던 그렇게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이사 전무 뭐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 가면 뭐 관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생산도 있고 영업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면 다시 뭐 과장님도 계시고 뭐 사원도 있고 대리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 조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이제 뭐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 2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큰 회사, 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공식 집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속에 가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향후회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클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비공식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공식 집단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규모가 크다? 아니죠. 규모가 큰 거는 뭡니까? 공식 집단이 큰 거고 우리가 뭐 향후회 뭐 혹은 뭐 사이클 동호회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규모가 큰 거는 공식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비공식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취미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동료의 뭐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개인적 접촉의 기회가 많고 또 감정의 논리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뭐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4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가 제어반의 압력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죠?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요거는 연속 직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연속 직무다. 연속 직무하고 이제 상반되는 내용은 이제 이산적 직무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100개를 검사를 한다. 그러면 한 개를 보고 우리가 적합품, 부적합품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산적 직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쭉 연결되어 있는 뭐 모니터링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연속 직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하는 작업에서 압력계를 잘못 익어 에러를 발생할 확률이 100시간, 당연히 이거는 뭐 한 건당이 아니고 이산적 직무가 아니니까 그 시간 동안 몇 번 에러를 발생시키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속 직무니까. 그래서 100시간에 1회로 일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면 100시간에 1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고장률 람다라는 거는 어떻게 100시간에 1회니까 100분의 1, 100시간에 대해서 한 번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0분의 1이니까
0.0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후 200시간 시점에서 신뢰도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속 직무에서 우리가 신뢰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신뢰도는 RT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T는 이제 200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E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공식은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연속 직무에서 우리가 인간 신뢰도는 E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E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람다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0.01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0.01 곱하기 몇 시간? 시간은 T는 200시간이니까 2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계산기로 입력을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0.13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을 한번 봅니다. 49번에 보면 미국 우리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있다. 그죠? 뭐 NIO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서 제안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직무 스트레스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여기서는 환경 요인 그리고 작업 요인, 조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죠. 성능 요인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환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환경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명이라든가 조명 또는 뭐 소음 뭐 이런 것들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진동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 요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작업 요인이라는 거는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뭐 직무 요구도라든가 혹은 직무 자율성이라든가 혹은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작업적인 요인은 우리가 교대 근무가 있다. 교대 근무 요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래서 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요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조직적인 요인은 이제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 문화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문화 혹은 뭐 또 우리가 관리 방식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요인은 성능 요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50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다음 조직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은 이렇게 됐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문제 지문에서 답을 조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급속한 기술의 변화,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과거에 없던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급속한 기술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직무나 직무의 난이도, 직무 난이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난이도 또 속도 뭐 요구, 속도를 요구하는 특성을 가진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이 과부하돼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역할 갈등, 과업 요구 이거는 요구겠네. 과업 요구. 과업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과업이라는 거는 일을 나타냅니다. 일이 요구하는 게 변화가 심각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과업 요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압력, 뭐 역할 모성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과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과업을 우리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51번 문제는 반응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반응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문을 마지막 네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 개의 자극, 여러 개다 그죠? 여러 개의 자극을 제시하고 각각의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각각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할 과제를 준 후에 자극이 제시되어
자극이 제시된다. 그죠? 제시돼요.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시간, 요걸 가지고 단순 반응, 이거 틀린 거죠. 단순 반응이 아니고 여러 개의 자극이 주어져 있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선택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의 자극이 주어지고 거기에 반응한다 그러면 단순 반응이 되겠지만 여러 개의 자극이 제시되고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선택 반응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반응 시간이라는 거는 자극이 주어지고 거기에 반응이 시작될 때까지, 그죠? 그 시간을 우리가 반응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극 양식, 자극의 특성, 자극의 위치, 뭐 연령, 이런 것들이 있다. 맞는 거는 2번이 될 것 같네. 그죠? 2번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반응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는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우리가 반응 시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자극을 지각하게 되겠죠. 그죠? 자극을 지각하여 이에 대하여 동작을 시작할 때까지, 알죠? 동작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응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번을 한번 봅니다. 52번에 보면 재해의 발생 원인 중 직접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불완전한 상태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불완전한 뭐가 있다? 행동이 있죠. 행동. 알죠? 행동.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물적 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답은 4번이다. 그죠? 4번. 물적 원인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불완전한 상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물적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행동이니까 요거는 인적 원인,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3번을 한번 봅니다. 53번에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끌려 그 집단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소시오메트리 연구에서는 실제 상호 선호관계를 나타낸다. 그죠? 선호관계의 수를 가능한 선호관계의 총수로 나누어서 구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단 응집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54번을 한번 봅니다. 54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A 사업장의 도수율입니다. 도수율, 이게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도수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100만 시간당, 요거는 100만 시간입니다. 100만 시간당 우리가 재해 발생 건수죠. 재해 발생 건수를 우리가 도수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수율이 2다라는 거는 100만 시간 동안 재해 발생 건수가 2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뭐 1000명당, 1000시간당 이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10의 6승입니다. 100만이니까.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영근로자가 100만 시간당 발생한 우리가 재해 건수가 2건이었다라는 게 나타내는 게 이제 도수율이 2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5번을 한번 봅니다. 55번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주제어실의 직무는 4명의 운전원으로 구성된 근무조에 의해서 수행되고 이들의 근무 간에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근무조원 중 1차 계통의 운전은 A와 2차 계통의 운전은 B 간의 직무는 중간 정도의 의존성이 15% 정도 된다. 그죠? 15%, 퍼센트로 나타내면 15%이면 요거는 0.1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0.15. 그리고 운전은 A의 기초 인간 실수 확률, 실수 확률이잖아. 그죠?
에러 확률입니다. 요게 0.01입니다. 0.01일 때 운전은 B의 직무 실패를 조건으로 한 운전은 A의 직무 실패 확률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선은 의존성이 0.15잖아. 그죠? 그러면 0.15에다가 B가 이제 실패했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운전은 B의 직무 실패를 조건으로 한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B의 실패 확률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더하기 여기서 1 마이너스 의존성이다. 그죠? 1 마이너스 0.15에다가 A가 우리가 실수할 확률 0.001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0.00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가면 0.1508 0.1508 우리가 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0.15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0.151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로 보면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주시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56번을 한번 봅니다. 56번에 보면 다음 중 상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상해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그러면 상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상해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골절이라든가 골절 요게 상해에 들어가는 거죠. 골절 그리고 중독 골절 외에 중독이라든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독 그리고 화상 그리고 뭐 진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해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협착, 골절, 그리고 부종, 뭐 중독, 뭐 질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닌 거는 답은 1번이 되겠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고 요거는 재해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과 주의력에 대한 다음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보니까 우리가 의식 수준이 4단계부터 나왔죠. 4, 3, 2, 1 이렇게 돼 있네. 보통 우리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0에서부터 4 수준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이제 지문을 또 거꾸로 이렇게 나타내 놨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좀 털려달라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순서야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수준 같은 경우에는 흥분 상태 감정 흥분, 신뢰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3수준, 이게 가장 우리가 의식 수준이 또렷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한 의식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적극적인 행동, 매우 높은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수준은 이제 정상, 안정된 행동을 보이는 느긋하다. 그죠? 다소 높고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1수준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무의식이고 수면 상태잖아. 수면 상태인데 수면 상태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자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고 있는 상태인데 신뢰성이 높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신뢰성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지. 자고 있다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우리가 신뢰 수준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에 가까운. 그래서 요거는 수준이 우리가 1도 아니고 이거는 0에 해당이 되는 거죠. 1이 아니고 0, 무의식, 뭐 수면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의식 수준이 1 같은 경우에는 졸고 있는 상태. 알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3이 가장 높고, 그죠? 3이 가장 높고, 그리고 또 의식 수준이 2가 높고, 그리고 1이 높고, 그리고 4다. 그죠?
4가 높고 그리고 이제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거는 3수준 요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58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인이 도미노 이론을 순서를 묻고 있는 거죠.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유전적인 게 있죠. 유전적, 타고나는 것이다. 그죠? 유전적, 사회적 환경. 이거에 의해서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개인의 결함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알죠? 개인의 결함. 그리고 이 결함에 의해서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순서대로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답은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오류가 발생한 사례이다. 스와인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오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컨베이어 벨트 수리공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동료에게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버튼을 살짝 누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살짝 눌러서 벨트를 조금만 움직이라고 이런 뒤에 수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동 버튼 옆에서 서성이던 동료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어버렸네. 그죠? 중심을 잃다 보니까 작동 버튼을 힘껏 눌러버렸어요. 살짝 눌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껏 눌러버렸다. 그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전속력으로 움직이면서 수리공의 신체 일부가 끼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눌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세게 눌른 거지. 그죠? 어떻게 보면 하기는 했는데 잘못했는 경우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귀 커미션 에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시간 오류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타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갔더니 시간에 늦어서 지각을 했다. 이거는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 오류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시퀀스라는 거는 순서 알죠? 순서.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고 부작위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미션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 부작위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뭐 가스 밸브 잠그는 걸 잊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작위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는 이제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수한 뭐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자기 오류, 커미션 에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번 문제를 봅니다. 매슬로우가 나왔다. 그죠? 욕구 단계 이론을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슬로우란 사람은 우리가 사람의 욕구를 피라미드로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아랫부분은 생리적 욕구가 있었죠. 생리적 욕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족됐을 때 안전에 관한 욕구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생안사 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소속 사랑의 욕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존. 요거는 존경에 관한 욕구죠. 존경에 관한 욕구.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자아 실현에 관한 욕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리적 욕구가 1번이 되겠죠.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에 관한 욕구가 2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3번이 사회적 욕구, 소속 사랑의 욕구라 그랬죠. 그리고 존경에 관한 거는 4번 이렇게 될 것이고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자아 실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요 순서로 되어 있는 C, B, A, D, 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C, B, A, D, E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